2021년 들어와서 미국의 중앙은행 미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는 지금 더 개선세가 강화될 수 있는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미국 2021년 현재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의 변곡점을 말하기 훨씬 수개월 전부터 미국 경제의 변곡점은 2020년 3분기였다. 그리고 2020년 3분기 이후에 미국 실물 경기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를 지속해서 공유해 왔었죠. 파월 의장에게 감히 말합니다. 변곡점은 2020년 3분기였는데 이제 와서 변곡점이라고 하니 수학을 그리 잘하신 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점을 좀 감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제 본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간략한 안내 말씀드리면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내용은 공개방송과 블로그 카페를 통해서 무료로 공유드리는 모든 내용들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카피 앤 페이스트를 막기 위해서 법적 해석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이 자료들을 공개적으로 근거 자료를 업로드 해 놓는 개념이 되게 돼요. 그래서 상업적 목적, 개인적 목적의 블로그 게재와 유튜브 방송 또는 공영방송 등을 통한 무단 도용 및 전제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희가 공개방송과 블로그 카페를 통해서 공유드리는 분석 내용들은 레퍼런스가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져다 쓰시게 되면 레퍼런스가 어디라는 것, 그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업로드 해두고 공유를 해오고 있죠. 공유를 해오고 있다고 그것을 가져다 쓸 마음을 갖기 전에 머리를 한 번 더 굴리게 되면 이걸 갖다 쓰게 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지재권 위반 근거 자료를 남기게 된다는 점, 그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2021년 미연준 미국의 중앙은행 파월 의장이 이제 공식적으로 언론에다 대고 미국 경기 더 좋아질 거야. 지금의 변곡점이야. 좀 있으면 더 좋아진다. 라고 발언을 했어요. 미국은 2020년 12월에서부터 임상 3상을 마친 상대적으로 과학적 안정성이 입증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누구보다도 먼저 시작을 하게 됐고 2021년 5월에서부터 2020년 12월에서부터 접종이 시작된 대부분 많은 국가들은 다음 달부터 집단 면역이 갖춰졌는지 안 갖춰졌는지 테스트하는 시점에 와 있죠. 즉 달리 말하면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지속해서 강조드려 왔었던 코로나 백신을 빨리 맞느냐 늦게 맞느냐 뭐 안전성을 확인하고 다른 나라 맞은 거 보고서는 확인하고 하느냐 그 논리 방역의 논리가 아닌 실물 경제의 정상 가동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코로나19고 집단 면역을 갖추는 그것이 국가 경제 향후 수년간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경제적 정책 의사결정이라는 것을 강조해 왔죠. 방역 논리로 방역 담당 장관, 실무자 당신이 알아서 결정하시고 아닌 직접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나서서 경제 정책 의사결정과 같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어야지 됐고 미국을 비롯한 월드 에너지 세계 열강들은 2020년 12월에서부터 임상 3상이 완료된 백신 접종을 진행해 왔었고 그들은 2021년에 실물 경제가 정상 가동될 수 있는지를 다음 달부터 테스트를 하는 상황에 와 있죠. 우리 K방역이라고 계속 강조해 왔어요. 수년간 누적된 대한민국의 의료보건 체계에 효과가 발휘되기도 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정책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현재 대한민국은 다음 달부터 집단 면역이 갖춰졌는지 테스트를 할 수 있는가? 달리 표현하면 대한민국이 2021년에 다른 국가들처럼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는가를 질문한다면 어렵지 않게 답을 할 수가 있겠죠, 누구나. 바로 이 미국은 그래서 중앙은행장이 이제 언론에다가 대놓고 미국 경제 더 좋아질 거라는 인터뷰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죠. 무슨 내용인지 보게 되면 미국의 중앙은행 파월 의장이 CBS 미국의 이제 4월 11일 미국 시간으로 4월 11일 CBS 방송과 60분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 경제가 이제 훨씬 더 빨리 성장하기 시작하고 일자리 창출이 훨씬 더 빨리 도래하는 그 변곡점에 있다는 발언을 했죠. 이와 같이 이제 미국 경제가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에 와 있게 된 것은 첫 번째로 미연준 의장도 발언을 했죠. 광범위한 백신 접종과
이것이 경제 정책의 매우 중요한 핵심 정책이었어요. 한강의 르네상스를 다시 한번 만들겠다. 뭐 K방역을 하겠다. 그런 모든 정책들보다 경제의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경제 정책이 임상 3상이 완료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다른 국가들보다 더 빨리 진행을 하는 거였다는 것을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도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강조해 왔었죠. 미 연준 의장도 광범위한 백신 접종을 제일 먼저 거론을 하게 됐죠. 지금 미국 경제를 보게 되면 실물 경제 개선세가 매우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이 지속되느냐? 바로 여전히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실물 경제의 정상 가동을 가로막고 있죠. 즉 집단 면역이 갖춰져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제어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가기 전까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경기 부양 정책이 지속되게 돼요. 즉 결국은 코로나 방역이라는 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 뒤에 이제 언급한 게 재정 지원, 통화 정책 지원, 즉 미국 행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 미 연준의 경기 부양 통화 정책, 이 두 가지가 언급이 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이었다는 것을 미 연준 의장도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발언을 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변곡점은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갈 때 이 상승으로 전환되는 이러한 시점은 상승 변곡점, 또 상승하다가 이 하락세를 꺾일 때 이와 같은 걸 하락 변곡점이라고 우리는 이제 교과 과정에서 수학에서 이와 같이 배웠죠. 근데 미 연준이 가장 중요한 지표로 계속 거론하고 있는 미국의 고용 지표를 보게 되면 파월 의장이 수학을 잘 못했거나 미국에서 가리키는 변곡점의 개념이 대한민국과 다를 리가 없죠. 이상하다는 점에 퀘스천 마크가 달리게 돼요. 미국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 수를 보게 되면 지금 1번으로 표기한 이 시점에 와서 파월 의장은 여기가 변곡점이라고 말해요. 근데 지표를 보게 되면 2020년 12월에 마이너스 침체세가 나오다 그 뒤에 플러스로 전환되게 됐죠. 변곡점은 여기였어요. 2020년 12월에서 2021년 1월로 넘어가는 시절이 변곡점이었지, 여기는 변곡점이 아니에요. 또한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2020년 12월 4주차에 도널드 트럼프가 물러나기 전에 마지막 이제 자기 행정부에서 이제 코로나19 경기 부양 재정 정책이 진행이 되게 됐고, 이 뒤에 미국 경제의 단상을 나타내는 경제 지표의 침체세가 진행되어 왔지만 그 뒤에 이제 개선세가 강화될 것이라는 것을 공유해 왔었죠. 그래서 이러한 시기가 변곡점이었다. 즉 파월 의장이 말하는 현재 시점은 변곡점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곡점은 이 고용 지표라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2020년 12월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근데 이것은 이 고용 지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고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보다 훨씬 앞서서 미국 경제가 개선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갖춰졌다라는 것을 공유해 왔었죠. 무엇이냐면 다음 이제 자료를 보게 되면 여기 파란 선으로 나타나는 게 미국의 기업 이익이에요. 그리고 빨간 선으로 나타나는 게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예요. 실물 경제라는 이 바구니에 유동성이 일정 수준, 임계 수준까지 차올라야지 미국 경제가 매우 강하게 탄력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 돼요. 여기까지 이제 차오르는 과정 속에서 자동차의 엔진 회전 속도와 같이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가 가속되게 돼요.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를 가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속될 때까지 유동성 공급을 늘려주는 것뿐이 없죠. 근데 대한민국은 이거를 지금 갖추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개념도 정책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한 듯해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활성되기 위해서 원화 통화 유통 속도가 과연 수치상으로 몇 정도까지 가야 되는지, 그 수치까지 가기 위해서 원화 유동성 공급 규모를 얼마나 늘려야지 되고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적정 가격대가 어느 수준인지, 이것이 산술적으로 계산이 돼 있어야 되고, 그 KPI를 보고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끌어가야 되는데 그 개념이 없죠. 그렇지만 미국은 갖추고 있죠. 미국은 2020년 1분기서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침체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가 침체되는 현상을 확인을 했죠. 그래서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수준을 넘어서는
미달러 유동성 공급을 확대를 하기 시작했고, 미달러 유동성 공급이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면 기술적 분석가들은 유동성을 주식시장 가는 거 오래 못 갑니다. 황당한 소리를 하게 돼요. 유동성을 늘리는 이유는 주식시장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유동성을 증가시켜야지 통화 유통 속도가 가속이 되고, 통화 유통 속도가 가속이 돼야지 실물 경기가 개선이 되기 때문이지 주식시장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이 미 달러 유동성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2020년 1분기와 2분기에 미 달러 유동성 공급을 확대를 했지만 미 달러의 통화 유통 속도는, 회전 속도는 침체되어져 왔죠. 그렇지만 이것이 공개 방송에서 계속 공유한 바와 같이 2020년 3분기에 침체 현상이 종료됐어요. 즉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을 하게 되니 이 미국 경제라는 바스켓의 유동성이 임계 수준까지 차오르게 되면서 미달러의 통화 유통 속도의 침체 속도가 3분기에 끝난 거예요. 자, 3분기 이후에 미국 경제 개선세만 남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왔었죠. 그러나 그 뒤에 추가적인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이 2020년 4주차, 2020년 12월 4주차에나 진행이 되게 되면서 4분기에 여기를 이제 확대하게 되면 침체되던 게 3분기에 끝났고 4분기에 다시 다소 침체세가 나타나게는 됐지만 기존의 하락세는 지금 멈춰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뒤에 개선세가 빠르게 나타나게 되고, 특히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미국의 실질적인 실물 경기의 개선세의 변곡점이 시작된 제일 이른 시점, 제일 원인에 해당하는 시기는 2020년 3분기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을 검증해야지 되겠죠. 자,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낮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다가 시중에 유통시킬 때는 자기네가 좀 더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이 시세 차익을 남기는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나가 아니지만 이 돈의 도매상들, 이들을 흔히 상업은행이라고 말해요. 달리 표현하면 우리나라 속에서는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들은 부가가치를 만드는 그런 기관들이 아니라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시중에 유통시키는 통화 유통을 담당하는 기능을 담당할 뿐 돈의 도매상들이에요. 이 도매상들이 통화 유통 속도가 침체될 때는 실적이 안 좋지만 이와 같이 침체 현상이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변곡점이 발생되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실적이 개선세가 보여야지 되겠죠. 언제부터? 2020년 3분기부터 봐야 되겠죠. 저희 과연 미국의 실물 경제의 진정한 변곡점이었는지. 미국의 4대 상업은행 JP 모건 체이스 2020년 3분기서부터 현재까지 당기순이익의 변화, BAC Bank of America 2020년 3분기서부터 현재까지 당기순이익의 변화, 웰스파고 2020년 2분기 이후 현재까지의 당기순이익의 변화, 시티그룹 당기순이익의 변화, 3분기에 이와 같이 3분기에 이와 같이 미국의 4대 상업은행의 실적 개선세가 폭발적으로 증가됐고,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은 앞서서 살펴본 바 있는 미국의 실물경제 진정한 변곡점,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이 obtain a footing, 발판을 만들게 된 게 2020년 3분기였어요.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 2021년 3월 4일이 지금 변곡점이라고 말하지만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공개 방송들을 통해서 이미 수개월 전에 미국 경제의 발판이 개선세가 강화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게 됐다는 것을 이미 확인한 바 있고, 그것이 정말 맞는지 이와 같이 확인을 했죠. 그 뒤에 이제 과연 2020년 3분기 이후에 미국의 실물경제 개선세가 강화되고 있는지를 또 다른 각도를 통해서, 다른 경제지표의 인가 분석을 통해서 살펴본 바도 있죠. 글로벌 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장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조망하게 된다면, 구분하게 된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로 구분되게 된다. 봄의 장세는 주요한 기업들의 실적이 침체되고 특정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 침체를 나타나게 되지만 경기 부양 정책이 진행되게 되면서 유동성 공급 확대가 진행되게 되면서 실물 경제는 글로벌 금융 시장은 이와 같은 유동성에 의한 대세 1차 상승이 진행되게 되는 유동성 장세가 진행되게 된다. 이후에 실물 경제가 개선세가 진행되게 되면서 실적도 개선이 되고
유동성도 지속해서 공급이 되게 되면서 1차 대세 상승기보다 더 가파른 2차 대세 상승기가 진행되게 된다. 또 하나 공개방송을 살펴본 내용이 있게 되죠. 지금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 주식시장 폭망한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 폭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금리 저거 10년 금리 올라가면 큰일 난다. 거짓말이죠. 여기에 있죠. 실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를 하게 되지만 실물 경제 개선세가 나타나면서 여름의 장세로 진입하는 이 봄의 말부터 여름의 장세서부터 기준금리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루에 오늘 0%였는데 자고 났더니 3%, 5% 이렇게 급등한 적이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죠. 점진적으로 중앙은행이 조절을 하면서 상승을 시켜요. 그럼에도 주식시장이 더 가파른 대세 2차 상승이 진행되는 이유는 뭐? 실물 경제가 그간의 투자 효과로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2020년 지금 검색을 통해서 2020년에 보도됐었던 상반기 하반기에 보도됐었던 주요 뉴스 내용들을 검토를 해보게 되면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코로나19라는 검색어하고 연관된 게 경제 대공황이에요. 언론들은 어떠한 검증도 없이 코로나19 때문에 실물 경제가 멈춰서게 되자 경제 대공황이 다가왔다. 그 뒤에는 경제 대공황을 넘어서는 경제 파탄이 다가오게 됐다. 그 다음에는 2020년 상반기는 미국의 경기 부양 정책으로 상업은행들의 붕괴를 가까스로 막았으나 하반기에 가게 되면 상업은행들의 연체율이 치솟게 되면서 2020년 하반기가 더욱더 걱정이다. 경제 대공황을 넘어서게 된다. 아무런 검증도 하지도 않고 세간의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적은 기사인들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게 됐고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2020년 6월 공개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와 같은 자료를 공유를 하게 됐죠. 경제대공황은 겨울에 발생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봄에 와 있습니다.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합니까? 라는 것을 2020년 6월 공개방송서부터 계속해서 공유를 해왔어요. 이와 같이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됐었던 기간 속에서도 글로벌 경제는 폭망하는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공유를 해왔었고 요거와 연관돼서 또한 공유를 한 내용이 있죠. 곰하고 황소 유로화 대비 미 달러 환율을 보게 된다면 유로화의 증가 속도보다 미 달러 유동성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게 되게 되면 이와 같이 유로화 대비 미 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근데 앞서서 봤었던 사계절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시절 하락 추세를 돌파하기 전에 사케다의 3천의 병목을 넘어서게 되면 여기가 봄의 계절이 되게 되고 여기를 넘어서게 되면 여기가 여름의 계절이 되게 된다. 우리가 봄의 조건은 이미 갖춰 놨었죠. 근데 얘가 돌파를 하지 못하고 흘렀어요. 여기에는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감소됐기 때문이고 2020년 들어와서 2008년보다 더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이 진행됨에 따라서 여기가 하락 추세를 얘가 2020년 11월에 넘어서게 됐고 2020년 12월까지 상승하다가 눌림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중이죠. 즉 우리는 여름으로 진입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가고 있다. 근데 왜 여름 장세를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까? 코로나19가 여전히 감염 확산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물 경제가 정상 가동이 못 돼요. 그래서 달리 표현하면 코로나19 백신을 임상 3상을 완료한 과학적 안전성이 검증된 그 백신을 다른 국가보다 빨리 접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이라는 것을 그래서 계속해서 공개방송을 통해서 또 카페 블로그를 통해서 지속해서 수개월 동안 공유를 해왔지만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이 허공에다 떠든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이런 결과가 와 있는 거죠. 즉 본론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2020년 3분기 미국 경제 실물 경기의 변곡점이었다. 실질적인 변곡점이었다.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의 침체 현상이 종결되게 되고 3분기서부터 미국의 4대 상업은행의 단기 수익이 폭증하게 되고 또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장세, 봄의 장세 속에서도 여름의 장세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이 3분기 이후 갖춰져 왔다.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공개방송에서 공유해왔죠. 미국의 주식 가격 지수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 부양 정책의 상대 강도를 비교한 지표예요. 여기에 선은 그림이 아니라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데이터 값이에요. 착각하면 안 되겠죠.
여기에 이제 역사적으로 하한 수준이 존재하게 되죠. 역사적인 하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이와 같은 걸 변곡점이라고 말해요. 하락 추세가 상승 변곡점, 상승 변곡점. 지금 더 이전보다 하락하게 됐고 2008년보다 더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이 진행되고 있으니 상승 변곡점이죠. 근데 여기가 올라서게 되면 앞서서 살펴봤었던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여름의 장세가 진행이 되어져 왔죠. 이와 같이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말하건 미국의 현 중앙은행장이 말하건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할 수 있다면 그들보다 더 빨리 이러한 변화들을 포착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의 증식을 원한다면 이를 통해서 부와 가치를 충분히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공개방송은 때때로 부와 가치를 창출하는 주식 리딩 방송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부와 가치를 직접 창출할 수 있는 내용은 되도록 원인과 결과로 지금과 같이 합쳐서 설명을 드리지 않는 경향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몫은 공개방송들에서 진행됐었던 주요한 내용들을 이 점으로 공유한 것들을 연결해서 선, 면으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정의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공개방송의 특성과 현재 우리가 어떠한 장세로 가고 있는 것인지,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은 2020년 12월에 임상 3상을 완료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것이었음을 현재도 늦었다고 판단을 할 수는 있고, 늦은 거는 맞지만 지금도 다른 것이 아닌 임상 3상을 완료한 백신의 접종을 빨리 시작해야지 된다는 것, 임상 3상을 완료한 백신을 확보해야지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이라는 것, 이것을 인지하고 이것이 딜레이가 되게 된다면 대한민국 경제가 OECD에서 산출하고 뭐하고 마이너스 값을 가장 적다고 세계 1위 경제성장률이라고 주장을 하던 말든 간에 대한민국 경제가 낙관적일 수 없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누구라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접종이, 3상을 마친 백신 접종이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그 시기가 어딘지 오늘 공개방송을 참여해 주신 분들은 그것을 하나의 대한민국 경제의 향후 방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경제지표 중 하나로 인지해도 무방합니다. 오늘 공개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다가 저희 주상지라는 단어를 누르게 되면 제 상위에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라는 이 카페가 열리게 돼요. 이 카페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오늘 이제 공유 드린 4월 15일자 시황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 시황을 이제 누르게 된다면 이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와 미국의 4월 옵션 만기와 관련된 이 간략한 내용들을 또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고, 또 이 검색창에다가 경제지표 스토리 텔링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게 된다면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열리게 돼요. 이 블로그에 오늘 이제 공유를 드린 다가오는 4월 미국 옵션 만기에 따른 금융시장 변화, 요거를 또 이제 클릭하시게 된다면 이 미국 4월 옵션 만기와 관련된 금융시장의 변화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이제 공개방송에서 준비된 내용은 아니지만 지난 이제 공개방송 때 미국의 3월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미달러 가치가 일시적인 상승이 종료되고 하락으로 전환될 것이다. 하락 전환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시기에 구리 가격은 이와 같이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는데 원유 가격이 하락 추세를 돌파를 못했었죠. 결국은 연동해서 돌파가 될 것이다. 어제 돌파가 됐죠. 이와 같이 공개 방송을 좀 자세히 보게 된다면 왜 여기는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얘기를 다루지 않습니까? 면밀하게 보게 되면 다루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네, 늦은 시간까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밤을 잊은 그대, 평일날 퇴근하신 주무시기 전까지 몇 시간 안 되는 소중한 여가 시간을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공개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매번마다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 드리고자 3독의 정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3독의 정진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들의 구독이 된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